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, 그리고 SK바이오팜 주주님들. 현재 SK바이오팜의 금일 주가가 미친 듯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럼 오늘 왜 주가가 올랐는지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, SK바이오팜은 오늘 이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빅바이오텍 기업으로 성장하겠다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SK바이오팜의 미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, 이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지 이런 내용들 정말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이 올해 실적 부분에 있어서 FDA 허가까지 완료한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과연 어떤 이슈가 있는지, 우리가 미래 성장성 어떤 부분이 있는지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오늘 이 SK바이오팜의 주가의 모습 간단하게만 한번 보시자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 양봉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. 그러면 과연 왜 오늘 주가가 올랐는지 이슈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. 이 차트는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. 오늘 이슈를 한번 보시면 중국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와 이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 소둠 채널 1.8 저해제 후보 물질의 권리를 이전하는 이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, 이 SK바이오팜은 이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의 1대 주주로서 이 계약에 따라 글로벌 개발 및 이 판권을 이그니스 테라퓨틱스에게 계약금 300만 달러를 포함한 총 5,500만 달러 규모를 이제 기술 이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효능은 임상 2회 이상까지 완료를 했고, 이런 시점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권리를 좀 대살 수 있는 우선 협상권 확보와 추후 직접 판매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임상 상담에 대한 이 기대감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규모 라이선스 아웃 체결과 이런 부분에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 만큼 이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를 통해서 이 SK바이오팜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 효율적인 R&D를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이 글로벌 빅바이오텍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갖추고 있다. 왜냐, 이 바이오들은 이런 FDA 승인 그리고 임상에 대한 이런 결과 이런 다양한 파이프라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SK바이오팜의 이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함께 보신다면 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이 세노바 메이트입니다. 이 세노바 메이트가 매출 90%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현재 이 신약 개발을 이 세노바 메이트를 좀 중심으로 내전증, 수면장애, ADHD 그리고 조울증에 관한 신약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좀 간단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이 내전증으로는 이제 에스코포리가 있는데요. 이 에스코프리가 이 FDA로부터 마시는 형태로 또 허가를 받은 만큼 이 새로운 캐시카우로서 더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어요. 그만큼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 에스코 바이오팜의 실적 부분을 살짝만 보신다면 이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21년 이후로 좀 감소가 됐다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21년에 파격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즉, 이 세노바 메이트로 흑자 전환에 대해서 성공을 했고, 이를 통해서 더 큰 폭으로 매출이 나아가겠다라고 좀 밝혔지만, 이 지속적인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적자인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재무 구조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노바 메이트가 지속적인 매출이 증가하고 또 에스코프리가 이번에 FDA 허가를 받고 마시는 형태로 좀 바뀌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아진 만큼 그만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. 올해는 이 부분 흑자로 전환이 성공이 되고 이 앞으로의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무엇보다 이 SK 바이오팜의 이 세노바 메이트는 처방이 1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. 이 심지어 이 내정증 치료제인 이 세노바 메이트는 미국 질적 1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9년에는 1조 매출액을 총 1조를 달성하겠다라는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. 매년 미국 시장에서 3.4% 성장을 했고 점유율 역시 올해 50%가 아닌 59%까지 성장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바이오 약 자체가 우리가 이제 신약 개발을 하고 특허가 만료되면 이 다양한 바이오 시밀러들이
투여를 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매출폭도 크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. 하지만 특허가 만료됐지만 이 SK바이오팜이 새로 만든 이 신약, 자기들이 직접 만든 신약입니다. 이 세노바이오바이트의 특허가 만료됐지만 현재 바이오시밀러 이 특정이 없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다고 볼 수 있어서 이 시장을 거의 독점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매출폭이 더 크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, 그러면 이 자금, 이 세노바 메이트가 지속적으로 팔리면서 재무 구조가 안정화가 되고 신약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,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성장성, 모멘텀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내용을 보자면 이 뇌종양 항암제라고 있어요. 요새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이슈가 많았잖아요. 이번에 AACR도 있었고, 그리고 5월 31일에 열리는 이 아스코도 있잖아요. 세계 3대 이제 항암 학회인데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상 1상을 돌입했고, 이제 SKL 27969가 이 기대감이 더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. 미국 월간 처방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실적도 향상되고, 추가적으로 이 내정증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약을 이 NDA 그리고 SAND, 그러니까 즉 신약 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또 보충 허가 신청을 받으면서 제2 상업화를 하겠다. 우리가 이 재무구조 개편을 하고 앞으로 이 바이오 기업으로서 글로벌 빅바이오텍 기업으로서 성장하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모습이 어떻게 성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SK 바이오팜은 좀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다. 실적 부분도 될 수도 이제 돼 가는 중이고, 무엇보다 이 미국에서 세노바 메이트가 지속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만큼 이 SK 바이오팜의 이슈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끊임없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차트 내용도 함께 보신다면 현재 죄송합니다. 기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현재 SK바이오팜의 차트 모습을 보시면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 추세에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윗꼬리를 살짝 마감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 SK바이오팜의 지속적으로 주가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던 이유는 이 세노바 메이트가 좀 크게 이목이 되고, 또 이 FDA 허가 신청이 나오면서 좀 이슈가 크게 올랐는데요. 현재 모습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에 막히고 이 상승 추세에서, 자 좀 차트를 잘 보이시죠?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실 것 같은데, 지속적으로 저항 라인 막히고 아직 이 상승 추세는 소폭 이탈을 했지만 이 재료가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. 현재 실적 부분에 있어서 이 지속적인 적자 폭과 그리고 이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크게 이 조정을 받았지만, 현재 모습에서 아직 이 재료 자체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, 아직 1분기와 2분기에 대한 이런 실적 부분도 기대감이 반영된 부분이 아니고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다 토해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다시 함께 반영이 된다 하면 서서히 상승 추세에서 이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구간을 한번 돌파해주는 이런 좋은 힘을 좀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무엇보다 현재 수급 현황을 보시면 이 연기금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 기관도 지속적으로 팔고 있고, 이 무엇보다 외국인은 이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서서히 사고 있어요. 가끔 이제 소폭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서서히 나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, 무엇보다 이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는 게, 저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좀 안 좋은 부분이 될 수는 있어요. 왜냐, 이 힘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수급 자체의 힘이 굉장히 다르죠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되는 요소는 있지만 이 외국인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. 외국인의 지분율이 거의 10% 가까이 돼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된다 하면 앞으로 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상 이 SK바이오팜 함께 내용을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함께 끊임없이 살펴보도록 할게요.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